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밤 늦게는 그친다고 합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긴 해도 아직 장마는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흐린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톱기사로 사면 관련 얘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공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약간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를 가졌죠.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양쪽에 4대 그룹 총수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었어요. 내용 좀 더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이런 발언도 소개가 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털어내고 윤석열을 겨누는 여당 이런 제목입니다. 사진은 어제 방금 봤던 이 사면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이 톱기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사면이 가운데 사진이 위치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 여당 대표 조국 사태 두 번째 사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과와 함께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가족 비리도 똑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섞었습니다. 윤석열을 정면 겨냥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실려 있죠. 제목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일단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 좀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흐리게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택시 기사분이고요. 뒤에 이용구 차관이 있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차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목덜미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에 찍힌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 목을 조르는 순간 그러면서 욕설을 했다. 이런 영상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이 일면의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학력 그리고 행복도. 여기서 도는 무슨 이 조사가 아니고요. 지수. 그러니까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있거든요. 그 행복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 중고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탓에 학습 결손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걸 느끼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14일 수도권 중학부터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교 수업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된다.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두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정쩡한 사과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의 사과, 조국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과는 맞기는 한데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어정쩡 사과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말한 바람은요, 소망이 아니고요.
바람이 분다의 바람입니다.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젊은 바람이, 젊은 돌풍이 불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당권 후보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그 바람, 뭐 제대로 된 바람 맞습니까?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류 변화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달라진 거 아닌가?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4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자리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낳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못 믿을 보고입니다. 공군에서 벌어졌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늦기도 하고요. 빠진 게 수두룩하고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여당 대표의 사과 회견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하며 윤석열을 저격했다. 송영길 대표, 윤석열 가족도 수사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방점은요.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게 더 주목을 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하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사과한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고개 숙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원래 어제 이 기자회견 자리는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 기자회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민심경청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를 소개하면서 사과를 같이 했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입시 비리에만 고개를 숙인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사과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어떤 항변권 뭐 이런 걸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추가가 돼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표님. 네. 그게 뭐 두 가지예요. 사과 쪽,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쪽. 두 가지 같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 사과 회견 경고가 섞인 사과로 들리기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통렬히 반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통렬이라는 말은 매섭고 날카롭다는 뜻이거든요. 매섭고 날카롭게 반성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두루뭉술이 사과다. 네, 사과는 하긴 해야 되는데 민심이 조국 때문에 많이 흔들렸으니까 사실 재보선도 실패하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당내에 친문 세력이 사과에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강하니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사과다. 그런 면에서 좀 두루뭉술해서 좀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왕 사과하는 거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과의 4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 두 번째는 책임지겠다. 세 번째는 재발 방지하겠다. 예. 네 번째는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예. 사과의 4원칙에 맞지가 않죠. 첫째는 이제 사과하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 자기 거만 얘기하기도 바쁠 텐데 상대방 수사해야 된다고 경고성 사과하죠. 그래서 제가 들어는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입시 비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청년들한테 실망과 좌절을 준 데 대해서 사과했다. 근데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가 11개 혐의로 해서 지금 실형 받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없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 사과라는 점이죠. 조국 전 장관 당사자는 지금 조국의 시간 책 내서 10만 부 팔렸다고 지금 자랑하는 SNS 올리고 있는데 당 대표는 자기 일도 아닌데 대리 사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중도층 견인을 위한 사과는 사과인데 예. 조국 수렁에 빠졌잖아요. 차가 수렁에 빠지면은 타이어 바람 빼고 바닥에 널판지 깔고 여럿이 차를 뒤에서 밀어야지 수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빼고 아무도 안 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 내홍만 오히려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루뭉술이한 사과는 앞으로 또 해야 될 또 그 계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왕 하는 거 철푸덕 엎드려서 제대로 좀 사과하지. 오체투시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예. 국민들이 아 반성했구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택 전 부대변인. 네. 뭐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이왕 할 거에 철퍼덕 좀 내려가서 하지. 뭐 이게 어정쩡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과까지 오게 된 거는 민심 악화 이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또 당심이 의식이 돼서 약간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어떤 정줄점을 찾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이게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예. 당초에는 이제 조국 장관 문제 언급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 졌고 그러니까 좀 민심을 듣겠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이 자리가 원래는 잡혀 있는 이유는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다. 이런 거 계획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과 자리로 됐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요 길거리에 예. 저기 민심 듣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의견 듣고 그거를 이제 종합하고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심층 보고도 하고 정리해서 예.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거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거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책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모든 언론에서 조국 장관 입장에 대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국 장관이 책 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약간 좀 떠밀려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원래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어젠가 그젠가에 이제 그 윤석열 장모가 그 23억 부정수급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저게 만약에 조국 장관 장모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언론이 대하는 건 너무 달라요. 기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장모가 23억 국가에서 부정수급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대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들이 어쨌을지. 지금 그럴 때냐. 23억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거 자체가 약간 비교가 돼요. 왜 조국 장관이 이렇게 모질게 굴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을 왜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는가. 어제 사실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 중에는 언론에 관한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불만이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조국 장관 장모가 만약에 그런 재판을 받고 있고 3년 구형을 받았으면 예. 당연히 저는 아마 기자들이 조국 장관 집 앞에 죽치고 있으면서 물어볼 거라고 봐요. 지금 대선 나갈 때냐. 지금 장모가 이러고 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예. 뭐 빨리 국가에 반환하고 배상해라. 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한없이 제가 보기에 한없이 정말로 다 봐주고 맞잖아요. 장모 얘기인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 얘기는 부대변인 청색 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 아니 다수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인가요, 언론에서 아니면 기자들이 제가 예. 보기에 편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니 왜
윤석열 총장 집안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도 그렇게 수사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예. 그 수사를 했던 집안에 관련된 문제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해라. 똑같이 적용해라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럼 윤석열 가족은 수사하지 말고 봐주라는 얘기잖아요. 조국 예. 장관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책임지라는 예. 얘기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럼 똑같이 대해줘야지 왜 다르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구대 전 부대변인께서 어제 사고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얘기는 할만하니까 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그리고 그 대하는 거.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SNS에 올리고 책 내는 게 문제냐. 책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대선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대선 나가겠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고 있고. 예. 장모는 재판받고 있고. 조국 장관도 부인이 있던 구속돼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달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고 예. 조국 장관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어쨌든 제가 보기 책 낸 게 뭐 정치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정구대 전 부대변인의 말씀이 물론 뭐 민주당 전체라고는 알지만 그 상당 부분 저렇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내 구성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제 송영길 대표의 요 사과 회견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약간 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요. 아까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제 패널들도 말씀을 보면 약간 어정쩡하다. 뭐 나쁘게 말하면 어정쩡, 좋게 말하면 수위 조절 좀 했다. 뭐 이런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제목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당이 왜 나서나 강성 지지층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요. 여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송영길 사퇴하라. 조국은 우리가 끝까지 수호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 반발하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이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뭐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 등등등 이런 데 이제 올라오고 있답니다. 조국한테 사과해야 할 판에 왜 사과를 하나?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민심 흐름을 못 읽는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을 쓰신 분의 민심 흐름은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민심 흐름이라고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조국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박찬원 교수님.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조국의 수렁, 뭐 또 아니면 조국의 늪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어제 저 사과 회견을 통해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변곡점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지는 좀 지금 저기 게시판에 나온 것처럼 예.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 이코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깨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 존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저 사과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본인은 가족 변론에 집중하겠다. 반응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단 없는 개혁에 응원을 하겠다. 이런 요지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이 수용을 한 겁니다. 본인이 당이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제 더 이상 논란 벌이지 말고 대신에 개혁을 좀 제대로 해달라 정도로 넘어갔다면 향후에 대선 주자들도 조국 사태를 가지고 제로를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당이 이제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조국 논란은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들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번 사과는 당 내에서는 일정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이제 좀 멀리 좀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기사가 아닌데 원래 책과 관련된 기사가 좀 준비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박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응을 보였어요. 나를 밟고 가라. 이제는 좀 넘어가자. 근데 반면에 어제 사실은 출판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0만 부. 그러니까 출간된 지 불과 하루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만 부나 나갔다. 그리고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상에 올려서 소식을 전했어요, 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에 영혼은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실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의 성찬,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보고하겠다고 버스까지 동원해 민심을 경청했단 말입니까? 여기 화면으로 좀 야당의 반응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 이 회견에 대해서 조건부 옵션이 달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 조건부 옵션이 아마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등등등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 전 장관에게 자중하라 한마디 먼저 했다면 진정성 있게 비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도하 전 의원께는요. 뭐 상황이 이렇게 갔는데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이런 제목의 그 회고록 10만 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출판계에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또 조국 전 장관에 호응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SNS를 보더라도 용지가 동났다. 예.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SNS에서. 그러면 10만 부 돌파했다는데 아직 10만 부를 못 찍었는데 어떻게 10만 부가 팔렸는지 잘 미리 모르겠어요. 대량으로 예약 판매를 받은 것 예약을 같거든요. 10만이라는 그런 것 같기도 주장이신 것 합니다. 같은데 예약 판매를 받은 뭐 것 같아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서초동 집회에 나왔던 사람 숫자를 생각하면 10만 부 이상 팔려야 되는 거죠. 그때 뭐 그 MBC 사장은 뭐라고 하셨나요? 100만 넘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팔려야 되는 거죠. 그 주장에 의하면. 예. 그리고 저는 꼭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좀 전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 범죄는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 배우자나 뭐 아니면 동생이 이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그에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거나 예. 공범으로 그 판결을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선 가족관계 수사 얘기를 운운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조국 전 장관처럼 그 웅동학원 학교에 이사로 있거나 이 가족의 무슨 회사에 이사로 있거나 관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질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서 수사를 막았나 뭐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적시하면서 막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래서 나왔나요? 안 나와서 이거 뭐 법원에 갖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장모와 관련해서 뭐 장모 측 그 변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죠. 뭐 돈만 빌려줬지 사실 운영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 보고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에 관련됐다는 거는 뭐 추미애 전 장관 이 있는 하에서 그 검사장들이 다 수사하고 그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하면서도 그건 못 밝혀냈으니까 뭘 책임져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얘기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그러는데 한동훈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어떤 얘기했냐면 권력이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봐야 될 게 우리가 압수수색 갔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장 그 집행하러 간 검사가 조국 전 장관 그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그 전화를 받아서 관등 성명을 대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사냥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 변호사님 같이 얘기하면 저희는 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서 조국의 시간은 혼란과 분열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데도
10만 부가 발간됐다. 출판사에 전례가 없다. 본인이 막 SNS에 이런 걸 올리세요. 예.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그리고 사실 부인도 구속돼 있고 친동생도 구속돼 있고 오촌 조카는 뭐 먼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구속돼 있는 오촌 조카는 배우자가 구속이 돼 있으면 사실 막 인쇄소 기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막 이런 거를 쓰기는 이 책을 내는 건 자유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부인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예. 않지만 멘탈이 참 강하시고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정말 꿋꿋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 짧게 정근택 말안 할 부대변인도 수가 지금 없다.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예.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뭐 10원 한 장 손에 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졌어요. 예.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누구 건너서 통해냈는데 지금 이제 장모가 재판받는 게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300억대 장고 증명서. 우리 장고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뭐 대출을 받거나 뭔가 예.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벌 안 받았어요. 지금 뭐 사건 재판받고 있는 23억인가요? 이 부당수급한 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공범들은 처벌 받았는데 처벌 안 받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 국민들은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사건 수사할 때는 검사였거든요. 결혼하기 전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사 사위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는 앞으로 수사가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동업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처벌받는데 혼자 처벌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쓴 무슨 책임 면제각서 하나 가지고 그거는 형사 책임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민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관계는 없다 그러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인과 관련된 뭐 주가 조작은 아마 결혼 뭐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협찬 받았다는 문제. 그거는 이제 중앙지검 나온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고 최근에 아마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그 어떤 주간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일이 아마 야당 국회의원실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 예. 그게 보니까 주로 뭐 재벌 수사를 봐줬던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 출처로 제가 보니까 아마 뭐 공안 라인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쪽.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총장 되면서 공안 라인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장모,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문제대로 지금 이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이지 예. 본인이 대선을 나가겠다고 정치로 발표하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본인과 관련되지 않고 뭐 장모 부인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런 예. 의혹들이 대부분 다 검찰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관계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네. 잠깐만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사실 조국 전 장관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언론이 더 주목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했다는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셨지만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의 공세, 검증 과정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분명히요. 자, 박찬원 교수님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똑같은 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3대가 정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한쪽은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준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 조국한테 수사했듯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예. 똑같이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최대 예. 소위 윤석열 검증의 시간, 이 예. 검증의 시간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을 비판한 게 어떻게 반쪽의 사과냐. 예. 지금 검찰이 마치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렇다면 향응을 접대받은 그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검찰에 대해서는 왜 징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여전히 반성이 없어요.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조국 전 장관 얘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지금 발언 꽤 계속 요청하시는데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이두하 전 의원 이 순서로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게 지금 패널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예. 조국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가족이 도륙당한 집안의 가장이다. 예. 했는데 수사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수사 때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게 했죠. 조국 장관 금융계좌 추적도 잘 안 했죠.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 한번 보세요. 숙명여고 그 교감 선생님. 예.
그 교감 선생님은 징역 3년 받고 그 딸들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 받았어요. 예. 근데 조국 딸 수사 받았나요? 재판 갔나요? 수사 제대로 했나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특혜를 봐준 거 아니냐. 검찰이 눈치를 봐서.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건 문제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조사, 예. 검증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국하고 윤석열하고 좀 떼서 보자 이거죠. 어제는 조국에 대해서 얘기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과하면서 다른 거를 걸고 넘어지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두하 의원님. 예,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들 중에 일부 접대받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 검찰개혁,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때 이제 접대받은 그 검사들 수사한 사람 그리고 예. 기소 여부 결정하고 지금 여러 패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우리 쪽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향응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를 안 한 것 같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이에요. 지금 검찰국장으로 가서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 박범계 장관의 유일한 고등학교 후배 검사장이라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엄하게 처벌해야죠. 그때 윤석열 총장 이 라인에서 이 예. 접대 관련해서 이거 수사 지휘 못하도록 배제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셨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로 가면요 더 치열하고 거칠어집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